오스트리아 리그 짤츠부르크 소속의 황희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팀이 벨기에 챔피언인 행크를 만났는데요. 무려 6대2로 대승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력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짤츠부르크가 전반에만 5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인 공격력. 올 시즌에 짤츠부르크가 리그 컵 대회 8경기 전승하면서 8경기 중에 7경기에서 무려 4골 이상을 넣었었는데요. 이날도 챔피언스 리그 본선인데 첫 경기에서 무려 6골을 집어넣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 선수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1골 2도움의 공격 포인트도 포인트입니다만 아주 좋은 평가를 현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호스코어드닷컴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할란드에게 9.5점을 준 반면에 황희찬 선수에게 무려 10점 만점을 주는 놀라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희찬을 비롯한 공격진들의 맹활약 덕분에 짤츠부르크는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전반전만 보면 겐크가 점유율도 앞서고 패스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만, 짤츠부르크가 역습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으로 많은 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된 팀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즌 아약스의 어떤 재현 이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물론 이 경기에서는 행크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생이죠. 지난 여름에 있었던 폴란드 20세 월드컵 득점왕을 차지했던 노르웨이 할란드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다시 한번 많이 찍게 됐고, 우리 황희찬 선수는 할란드하고 이제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앞쪽에서 많이 뛰어줬고요. 전방에서 압박. 지난 주말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했던 역할을 할란드가 하고 손흥민이 했던 역할을 황희찬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날 경기에서의 흐름을 대충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팀에 3대0 골을 넣었고요. 또 나머지 2골을 도우면서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한국 선수 중에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으로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성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만 4골, 그러니까 4골 6도움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이미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한 상태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더했기 때문에 벌써 시즌 개막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뿐인데 공격 포인트를 무려 13개를 기록을 하는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 이제 윙백으로 기용이 되면서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역시 황희찬의 최적 포지션은 공격수라는 거 이날 경기에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뭐 감독도 감독의 생각이 있는 거고 또 뭐 실험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의 모습, 최근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모습이 대표팀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날 1골 2도움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공을 갖고 움직이는 시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볼 터치도 많지 않았었고요.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그 대신에 오프 더 볼 움직임, 또 공을 잡았을 때 뭐 패스가 됐던 슈팅이 됐던 굉장히 간결한 볼 터치를 하면서 공격의 연결자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황희찬 하면 볼을 몰고 이 황소처럼 달려가는 그런 드리블하는 모습, 이게 황희찬의 전매 특허였는데, 올 시즌 짤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은 볼을 갖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좀 더 위력적인 모습, 좀 어떻게 본다면 포지션도 보다 공격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조금 달라진 어떤 감독의 요구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미 있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화제거리는 이 두 명의 전직 축구 선수들의 아들들인데요. 이 할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맨유의 로이킨에게 보복 태클을 당했던 그런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이 로이킨과 앙숙 관계여서 아마 올드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로이킨한테 살인 태클을 당해가지고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은퇴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로이킨이 그거 보복 태클이었어 이렇게 자서전에 밝히는 바람에 로이킨이 그 사후 징계를 받았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할란드가 리즈 유나이티드하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분인데, 아들은 공격수로서 지금 대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2000년생의 선수고요. 또 한 명은 루마니아의 축구 영웅이죠. 게오르게 하지의 아들이 오늘 이제 벨기에 행크 소속으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던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짤츠부르크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내내 화면상에서 보면 이제 왼쪽 골대 뒤쪽에, 그러니까 짤츠부르크 서포터들이 있는
그 진영에 벽에 전범기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저도 중계 보면 처음엔 좀 눈치를 못 챘는데 이 시청자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아주 크게 걸어놨더라고 깃발을. 그래서 모르고 그랬겠죠. 근데 전범기 일본 선수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날 짤츠부르크 선발로 미나미노 또 교체 투입으로 오쿠아가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두 명의 일본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일본 선수 응원한답시고 그랬을 텐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PSV 에인트번이 일본 선수 영입하면서 그 전범기 모양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보니까 짤츠부르크 상징인 황소 그림을 그 전범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던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아마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지속적으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치 전범기 같이 이 아시아 쪽에서는 전범기로 통한다는 것을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한마디 좀 덧붙여봤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짤츠부르크에서 지금 주전자리 굳혀가고 있고요. 소속팀에서는 다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감독이 이제 할란드의 파트너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1골 2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 경기를 쉬게 하면서까지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감독이 좀 예고를 했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팀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요. 이날 특히 이제 첫 골을 돕는 과정에서 황희찬 선수가 보여줬던 엄청난 어깨빵 보셨을 겁니다. 신장이 본인보다 10cm 이상 큰 상대팀 수비수가 어깨를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버텨내면서 뚫고 나가가지고 도움을 만들었거든요. 어떤 현역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황희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깨빵, 이게 황희찬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이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고요. 또 본인이 볼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동료들을 이용할 줄 아는 플레이들을 오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발전상들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황희찬 선수 머지않아 B클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시합이었고요. 이 조에 나폴리하고 리버풀이 속해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폴리와 리버풀전, 뭐 팀의 승패 또 16강 진출 이 여부를 떠나서 이 나폴리와 리버풀을 상대로 했을 때 판다이크를 상대로 해서도 황희찬의 어깨빵이 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를 보는 재미를 또 느끼게 해주는 황희찬 선수의 존재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짤츠부르크가 행크를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인상적인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 또 황희찬 선수는 데뷔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이 소식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리 이후 최고라고